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등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분제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유류분제도에 적용해서 유류분 청구권 상실제도와 기여분의 반영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단순 위헌은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 시까지 기존 법률이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률 개정의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이때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여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개별 조항인 민법 제1112조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의 제4호가 단순 위헌이 되어 무효인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한 형제자매들 사이의 상속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 이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혼이고 자녀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신 미혼 형제가 사망하면 다른 형제들이 최우선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그 미혼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상속을 결정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에 대한 합리성 여부 판단에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하여야 하고, 입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 법률에서 민법 제1008조의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 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8조 또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여분 인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입법하여야 하고, 입법 전까지는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민법 제1112조와 제1118조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문제가 아닌 이상 기존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대로 유류분반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폐륜 등에 관한 유류분상실제도와 기여분 부분이 유류분반 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유류분반원 여부 및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앞으로 개정 신설될 유류분 상실제도는 이미 실질적으로 기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의 법리를 이용해 일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민법이 개정되기 전이더라도 기존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법리와 기여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여분 반영의 경우에도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그 판단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개정된 규정이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 경우 판결은 두 가지 방향성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법률 개정 시까지 유류분 반환 심판 등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적극적으로 민법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그때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는 해당 유류분 청구 소송을 개정될 때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두 번째 경우로 첫 번째 경우와 달리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시한 내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 결정받은 조항이 형벌 조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모두 상실시키고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벌 규정이 아닌 기타 규정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표가 아닌 장래휴만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어 유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 부분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민법을 잠정 적용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더욱더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미 유류분 소송이 과거에 진행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최근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초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